엄마, 학교는 왜 왔어? 우리 한결이 이제 6학년 되잖아. 그래서 학습하는 거랑 생활하는 거 그거 선생님이 도움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와봤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석초등학교 교사 김선호입니다. 한결이 6학년 올라간다고 했죠? 네. 네, 선생님도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에요. 오늘 어머님의 고민 들어주실 거고요. 또 한결이의 이야기 같이 들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이가 그 네. 낯선 환경에 약간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학원도 낯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학원 가는 거를 그냥 거부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학원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학습, 동기부여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결이 지금 학교 공부는 따라갈 만해요? 네. 할 만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학습 동기라는 건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무언가 마음이 드는 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이제 학습 동기라고 해요. 사실 어머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 5학년이면 이 동기부여가 되게 참 어려워요. 동기부여가 어렵고 보통 진짜 동기부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기는데 사춘기가 지나가고 나서 자신의 어떤 큰 목적이 생기면 그때 동기부여가 생기고요. 지금은 동기라는 표현보단 어떻게 보면 아까 흥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흥미라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흥미라는 게 유효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거 재밌었다가 잠깐 했다가 다른 거에 또 흥미를 느끼고 그쪽에 갔다가 또 다른 거에 흥미를 느끼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동기를 찾거나 너무 흥미를 쫓아가기보단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이 먼저예요. 좋은 습관, 뭐 하루에 책을 저녁 식사 후에 나는 책을 30분 읽을 거야. 이거는 의지력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60일 정도 반복되면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지 않아도 밥 먹고 나면 그냥 책을 읽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게 이제 습관으로 가는 거죠. 한결이는 어떤 앞으로 학습 관련해서 어떤 좋은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매일 책을 30분씩 읽는 습관. 그럼 이제 어머니께 여쭙겠습니다. 한결이가 이제 하루에 30분씩 책을 읽겠다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 뭐 해주셔야 돼요, 이제? 저? 네. 한결이가 읽기만 하면 될까요? 저희 학교 그 독서록 쓰는 데 있어요. 네. 책을 읽고 네. 상을 받아오면 네. 그렇게 해서 상을 받아오면 저는 네. 한결이는 여기까지만 들어주세요. 자, 한결이는 네. 30분 동안 책을 읽고 싶다고 했어요. 네. 그럼 어머님은 하루에 30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 아시겠죠? 환경을 만들어.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30분 동안 책을 읽는데 만약에 한결이가 저녁을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소파에 가서 잠깐 이렇게 기대고 누울 수 있죠. 근데 책을 읽으려면 한결이 공부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꺼내야 되겠죠. 예. 그 거리가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책을 꺼내서 읽기가 어려워요. 습관이 안 돼요. 그러면 한결이의 동선을 살펴보시고 한결이가 있을 만한 곳에 한결이가 좋아하는 책들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결이가 쉽게 어디에 앉았는데 책이 있네 하고 손만 뻗으면 책에 닿을 수 있게. 그래야 한결이는 하루에 30분씩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갖게 되는 환경을 어머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꼭 읽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도 돼요. 한결이는 하루에 30분 책을 읽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책을 10분 읽고 저기서는 저 책은 10분 읽어도 돼요. 30분만 읽으면 돼요. 오케이? 네. 네. 그리고 한결이가 이제 할 게 있어요. 책 읽는 거 말고 뭘 할 게 있냐면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책을 한결이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딱 엎어 놓으세요. 난 이거 다 읽었어. 오케이. 잘 보이는 곳이라는 건 지나가다가 자주 보일 수 있게. 그럼 볼 때마다 만족감을 느낄 거예요.
중학교까지는 좀 애들 좀 뛰어놀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아직까지 뭐 학업에 대해서 학습에 네. 대해서 뭐 압박을 가하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막 저보다 더 걱정을 하시고 너무 늦었다고만 계속 늦었다고 하시니까 네. 어떻게 되나 좀 걱정도 되면서 좀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네. 한번 한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머님은 학습에 대해서 압박을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한결이 입장은 어때요? 요즘에 혹시 엄마가 공부하란 말 좀 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엔 정말 안 그러셨는데 지금은? 최근에 좀 최근에 조금,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어때요? 늦은 거 같아요.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불안감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스스로 공부를 좀 하면 그렇죠. 스스로 하면 그 하는 행위를 통해서 불안감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 스스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스스로 계획한다라는 건 계획하는 자신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객관화 작업이라는 건데 나의 능력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내가 한 시간에 문제집을 몇 장 정도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까 한결이한테 학교 수업 잘 따라가냐고 물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잘 따라간다고 했어요. 예. 본인 입장에서 뭔가 계산한 게 있고 이 정도면 그래도 학급에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네. 중간만 중간만 가나? 네, 중간만 가면 내가 더 이상은 네.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객관화 작업을 말씀드렸는데 한결이는 본인 스스로의 객관화 작업을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화 작업이 이루어진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스로 계획하는 과정이 시작부터 마침까지 보통 끝내요. 그런데 객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만 일단 진행을 해요. 네. 한결이도 좀 그 중간?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라든지 숙제가 있을 때 선생님하고의 약속이라든지 약속이 있을 때 지켜야 오케이. 될 것들이 있으면 네.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은 네. 해요. 네. 뭐 잠깐 뭐 잊었던 거가 생각이 나면 밤 늦게라도 자다가 일어나서 한 적도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한결이는 적어도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죠? 책임감은 또 다른 한면으로는 근면성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그게 주어졌어요. 선생님이 주어지거나 엄마가 뭘 이렇게 주어지거나 그럼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의지와 의향이 있어요. 그렇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약간의 압박감도 느꼈을 거예요. 네. 이제는 내가 나에게 미션을 주는 거야. 선생님이 숙제를 주듯이. 알겠죠? 이 미션이 또 엄마에게 의해서만 계속 주어지면 자기 주도학습으로 가기 좀 멀어져요. 그냥 이야기만 꺼내주는 거예요.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아까 물어봤을 때 30분 동안 독서한다고 했어요. 이제 본인이 말을 꺼낸 거죠. 본인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면 하면 한결이가 생각하기에 학습 면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 일단 어떤 문제집부터 내가 좀 풀어야 될 것 같은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져요. 불안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이것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게 어떤 과목이에요? 수학이요? 네. 그러면 지금 수학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네. 선생님이 수학을 준 게 아니고 엄마가 준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집을 한 권 이제 딱 놓고 한번 페이지 계산해 보세요. 겨울방학 때 이 한 권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면 그 미션은 스스로 진행한 거야. 그래서 자기 주도학습은 중요한 건 계획이 중요하고요. 근데 계획 이전에 선택이 있죠. 본인이 선택했어요. 수학이라는 걸 떠올렸어요. 그럼 이제 계획은 어머님이 같이 도와주셔도 돼요. 예. 이 처음 하는 거니까 문제집 한 권을 며칠 동안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는 것도 어머님이 아시죠? 네. 그 정도 그거까지는 괜찮습니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스스로 하는 실천. 그렇죠. 스스로 하는 걸 실천이라고 표현해요. 네. 실천이 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되면 성취감이 없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스스로 선택했고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계획까지 세웠는데 실천을 하고 나면
그 문제집 한 권이 끝난 걸 눈에 보일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성취감이 다가와요. 그러면 다음에 이 과정을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그럼 이제 수학 문제집을 끝냈으니까 다음엔 뭘 하면 될까 해서 다음 걸 또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엔 선택하는 양이 좀 더 많아지고 더 커질 거예요. 지금은 수학 문제집 한 권이었지만 다음에는 뭐 영어책을 통째로 외우는 것에 도전할 수도 있고 뭔가 능력치가 쌓일수록 더한 것들을 스스로 또 선택하고 또 계획하고 실천하고 성취감 느끼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큰 눈덩이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초등학생과 벼락치기 하는 학생과 사실 초등 시기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둘 다 시험을 보면 학업 성취가 높게 나와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달라집니다. 학습해야 되는 양이 많아져요. 그럼 결국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학습에서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입시가 아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향하는 과정 안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우리 한결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좀, 예. 어머니 어떠셨나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처음부터 뭐 하기보다는 네, 맞아요. 한결이가 자기 스스로 매일 30분씩 독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수학도 꺼냈죠. 네, 그거부터 이제 소소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네. 우리 한결이는 오늘 어땠어요? 원래는 6학년이 되면 좀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는데 네, 차근차근 매일 30분씩 독서하기부터 해보면서 좋아요. 자기주도 학습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한결이 잘하리라 선생님 꼭 믿습니다. 중요한 건 작더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실천하는 순간 뭔가 한 가지씩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레디맘 클래스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